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 한 달 살기 브이로그 13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상역을 찾아가면서 겪었던 일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관한 생각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산 사상 구강변 축제를 찾아갔던 날 저녁, 부산역 앞에 있는 차이나타운으로 가기 위해 삼락생태공원에서 나와서 사상역으로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상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부산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여러 사람에게 길을 물었는데 그 결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불행했고 저는 다소 우울하고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인의 불친절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친절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한국인들은 누구에게 어느 상황에서 친절할까요? 한국인들의 친절 또는 불친절에 관하여 이날 삼락생태공원에서 사상역으로 가면서 우연히 벌어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1부. 사상역으로 가는 길에 만난 지역 주민들의 불친절.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삼락생태공원에서 서둘러 나가면서 축제를 위해 일하는 한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부산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러자 그는 저에게 사상역으로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라고 했습니다. 공원에서 남쪽으로 멀리 내다보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부산-김해 경전철 철로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면 공원과 시내 사이에 있는 작은 하천과 차도 등을 모두 가로질러 갈 수 있다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갔더니 공원 위로 경전철 고가도로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고가도로는 궤법교라고 하더군요. 어둠이 내려앉는 가운데 삼락생태공원의 축제 장소에는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지요. 그 광경을 뒤로 하고 그때부터 저는 사상역을 향해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상역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므로 광장로를 걸어가면서 저는 수차례 더 사상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행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면 돼요. 또는 그냥 저쪽으로 가요. 또는 그냥 손만 들어서 방향만 가리켰습니다. 쭉 가라는 말을 저는 직선으로 뻗은 넓은 도로를 따라가라는 말로 듣고 힘차게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도 사상역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저는 또 행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상역이 어디에 있나요? 대답은 다시 이쪽으로 쭉 가면 돼요였습니다. 그렇게 전진했을 때 이윽고 사상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부산-김해 경전철을 위한 사상역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서면역으로 가는 2호선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저는 사상역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행인들은 저의 질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질문을 잘하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지역을 알지 못하는 저에게 그곳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더 친절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철을 위한 다른 사상역이 있다고 판단한 저는 또 행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상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세요. 저는 대로를 따라서 계속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대로가 끝나는 지점에 이른 듯한데 이미 어두워진 하늘을 배경으로 드디어 사상역이 네온으로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군 이라고 탄식하면서 역내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매우 한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무궁화호 열차가 서는 사상역이었습니다. 에이 이런, 제 입에서 한숨과 욕이 저절로 섞여 나왔습니다. 그 역에서 화장실만 들렀다가 나온 저는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또 행인에게 물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사상역이 어디에 있죠? 이쪽으로 쭉 가요.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그들은 먼저 왜 저에게 묻느냐는 표정을 짓고 두 번째로 대답하기가 귀찮다는 듯 저쪽으로 쭉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그럴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2부. 또 다른 경험. 오래전 제가 미국에 간지 얼마 안 돼서 영어 거의 못할 때였습니다. 질문을 해도 미국인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대답해도 제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였습니다.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지하철역은 서울의 잠실역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매우 넓고 복잡한 곳이며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이 겹치는 곳입니다. 맨해튼 뉴요커들은 한국인들 못지않게 빠르게 걷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원하는 전철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때 한 백인 여성이 저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었는데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예 제가 원하는 전철을 타는 곳까지 저를 데리고 가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국인의 친절을 제대로 인정했습니다. 아, 이렇게 친절한 사람도 있구나. 지금도 뉴욕에서 행인들에게 길을 물으면 10명 중 절반 정도는 꽤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대체로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방향으로 3블록 가서 왼쪽으로 돌아서 2블록 더 가면 됩니다. 라는 식입니다. 또는 이쪽으로 80m 정도 가면 어떤 가게가 나오는데 그 가게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1블록만 가면 된다. 라는 식입니다. 물론 그곳에도 대답도 하지 않거나 대답한다 해도 성의 없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어젯밤에 저도 그랬습니다. 피곤한 몸이 되어서 숙소 건물로 들어오던 저는 건물 입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10일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작은 물병을 4개나 샀습니다. 매일 가방에 한 병씩 가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부터 프런트 데스크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두 여성이 제가 편의점에서 나온 후까지도 여전히 핸드폰을 보면서 서로 뭔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건물 입구로 들어가서 왼쪽에 출입문이 있었고 프런트 데스크는 복도로 조금 더 가야 있었으며 엘리베이터는 그 프런트 데스크를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서서 열심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들 옆으로 갔을 때 저는 그들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짐작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물병 4개를 가슴에 든 채 말하는 저를 보고 그들이 저의 말에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숙소를 찾아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대화 내용을 한국말로 적어 놓았지만 그들은 중국에서 온 젊은 여성들이었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마치 홍콩에서 온 듯 그들 중 한 명은 영어를 능숙하게 했습니다. 숙소를 알려주는 매니저들은 오후 8시에 이미 자리를 떴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숙소는 어번스테이이고 비대면 예약제 방식으로 입실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오려는 손님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고 텍스트 메시지로 방 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예약만 했지 방 번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핸드폰에서 보여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몰랐으므로 저는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지나가는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을 찾아서 방 예약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매니저를 찾아보고 매니저가 안 보이면 방문을 두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들과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편의점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병 4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하실에는 물품 보관함들이 있었는데 그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는 숙박 관련 매니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여성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저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건물에는 여러 숙박 매니저들이 있는데 그는 그 여성들의 예약을 취급하지 않아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여성들은 어떻게 방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그는 약간 당황한 채 돌아서더니 마치 창고인 듯 보이는 곳 안에 있는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또 다른 숙박 매니저였습니다. 이 건물에는 여러 매니저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매니저는 원래 일과가 끝나서 방으로 들어갔겠지만 이렇게 밤늦게 오는 숙박객들은
그런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매니저는 그 여성들의 예약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진짜로 떠나려 했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은 마음이 남아서 그 여성에게 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한국말 대화가 필요하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 경험에 비춰볼 때 그들에게 저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만나는 한국인이 외면하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지에 따라 그들이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갖는 인상이 결정되거나 오래 남기 마련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그 여성은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겨우 5분 정도 찬 물병들을 가슴에 안은 채 수고했을 뿐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고마움일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으므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젯밤에 방을 잘 찾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전화로 텍스트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Dear sir, thank you for your kind help last night. Nice to meet you. Have a good time in Busan. I wish you good health and happiness every day. 어젯밤에 도와줘서 고마웠습니다. 부산 여행을 잘 즐기시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니 아침부터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좋은 첫인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3부) 다시 사상역을 찾는 길. 그런데 오늘 사상역을 찾아가는 저의 현실은 아주 불쌍하게도 이 모양이었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세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계속 걸었는데 여전히 제가 원하는 2호선 사상역 입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나온 후에 무려 대여섯 명에게 물어본 후였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카카오맵보다 사람의 말에 의존하고자 했던 저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맵도 애초에 공원에서부터 계속 뭔가 엉뚱한 지시를 내렸으므로 제가 행인들에게 길을 물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곳 사정은 현지인들이 가장 잘 알 테니까요. 그래도 지하철 사상역을 찾을 수 없어서 저는 젊은 커플에게 또 물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입구가 어디에 있죠? 제 질문은 정확히 지하철 2호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긴 거리에 같은 이름의 사상역은 3개나 있었습니다. 2호선 지하철 외에 부산-김해, 경전철, 무궁화호 열차역 등. 아니,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저쪽 안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길은 대로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왼쪽으로 돌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하철 입구를 찾았습니다. 원래는 공원에서 나오면서 20여 분 내로 지하철 사상역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결국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바람에 오늘 저는 어제보다 1,000걸음 이상 더 걸었습니다. 사상역을 찾는 데 있어서 제가 모자란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들의 친절 수준을 이해할 만했습니다. 이들은 타 지역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결코 매우 친절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겪었던 친절 수준에 비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점수로 따지자면 제가 볼 때 다른 선진국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90점으로 할 때 한국인의 점수는 75점 정도입니다. 만약 제가 예쁜 여성이나 잘생긴 백인 남성이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사상구 거리에서 더욱이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므로 갑자기 질문을 하는 저를 경계해서 그곳 사람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낮에 서울에서도 저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국인의 친절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대할 때 백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유색 인종에게는 백인에게 대하는 것만큼 친절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심한 편입니다. 덧붙여 지적하자면 한국인의 말은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미국인들도 대답할 때 이쪽으로 쭉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보통 거리 수치가 따릅니다. 길을 쭉 따라가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가다가 쉽게 찾기 어렵거나 좌우로 난 길로 돌아야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길을 찾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한국인들처럼 빠르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매우 귀찮은 일을 당했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한국인의 말은 대체로 그런 구체성을 결여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물러서고 피하려고 합니다.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얼굴 표정에서도 묻는 사람에게 결코 친절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웃는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합의가 있는 듯한 사회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웃거나 다정한 표정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이 심합니다. 그들은 가능하면 아주 도도하고 냉랭한 표정으로 최대한 짧게 대답합니다. 물론 친절한 한국인들도 많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무시하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쓸 때는 한국인들 가운데 일부가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은 연간 1천만 명에 이릅니다.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은 더 많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 여행객들은 낯선 거리에 가면 거의 모두 오늘 제가 사상력을 묻는 것처럼 길을 찾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국가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묻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누구나 국가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외에 살면서 이런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부디 한국인들이 누구에게나 더욱 친절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구에게나 말입니다.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말입니다. 누군가 길을 물어볼 때 그들이 느낄 불안과 불편과 난처함에 공감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잘 작동될 때 서로 살기가 편해지고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의 친절 또는 불친절에 관하여 저 나름대로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무조건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도 많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겠지만 불친절이 몸에 밴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 국제화 시대에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